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오르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잠시 뒤에 올해 첫 심의가 시작되는 올 최저임금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3%대 후반 이렇게 이어가다가 급기야 4%대를 넘어선 이런 상황입니다. 가깝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네. 사실은 유가입니다. 유가. 국제유가. 국제유가 때문에 지금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직접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기름을 칠해야지 공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고 또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데 원재료비가 많이 들면 제품에 전가돼서 공업 제품 가격도 들썩여요. 여기다가 물류하시는 분들, 당장 예. 차 운전하시면서 화물,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길거리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자릿수가 넘습니다. 예. 자, 이런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생산량 자체가 줄고 있죠. 공급이 막히니까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수급이 틀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유가는 그동안도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좀 늘어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소비 이제 회복에 따른 조금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악재성 뉴스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1%가 올라서 2011년 네.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거 맞는데 이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얼마나 올랐느냐? 예. 석유류 제품 가격, 석유류 가격이 무려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31%가 올랐어요. 31%. 예. 여기 석유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휘발유도 있겠고요. 예. 경유도 있고요. 등유도 있고요. 여기다가 자동차용 LPG가 있는데 예. 적게는 20%, 많게는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1년 전과 비교한 수치인데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4% 물가라고 하지만 미국은 8% 내외예요.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휘발유, 두 번째 많이 오른 게 중고차 가격들. 중고차 가격. 네, 이런 예. 것들이 물가 네.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연결 안 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린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요즘에 보면은 집 근처에 주유소 있어도 기름값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다른 지역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 큰 상황인데 오늘 대책이 발표됐거든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3종 세트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일단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20에서 20%에서 30%로 지금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마 이제 휘발유 가격은 네.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이 가장 싸다. 예, 예. 오전에 이제 가격표를 달리하는 데가 많고요. 앱에서도 사실은 유가 변동폭이 휘발유 가격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반영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예고했던 대로 이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3종 세트를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을 조금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예상했던 지난해 11월 사실은 휘발유 가격이 1,700원 돌파하니까 유류세 20% 깎아줬거든요. 그렇죠. 20%에서 지금 법정 최대 한도가 30%예요. 예. 최대한 깎아주겠다. 30%까지 앞으로 석 달 동안 네.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경유차가 그동안은 통상 휘발유하고 한 200원 정도 가격 갭이 있어서 낮게 책정이 왔는데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휘발유 가격을 경유가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유의 특성상 화물차 택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이 커요. 그렇죠. 이분들은 생계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석 달 동안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준 가격을 1,850원으로 정해서 그 상승분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것도 하한선이 있습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원 정도로 설정은 돼 있고요. 예. 또 하나가 LPG예요. 지금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도 30% 깎아주겠다라는 건데
이 택시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차량용 부탄가스의 경우에도 예. 7월까지 30% 네. 리터당 약 12원 정도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자, 이렇게 깎아주면 얼마나 더 체감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마 이제 이번 인하로 인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휘발유의 가격은 지금 1리터에 한 83원 정도. 예. 그리고 경유 가격은 58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LPG 가격도 이제 한 20원 남짓 내려가는데, 우리 보통 중형차가 한 그 연비가 1리터에 한 10km 내외예요. 이 10km 내외 이런 차량을 하루에 한 40km 정도 주행한다. 이럴 경우에는 월간 한 3만 원 정도 유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종전에 20% 인하했을 때 비교하게 되면 월 10,000원 정도 유류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충분한 대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름값 인상 그리고 대책까지 좀 지켜봤고요. 물가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밥상 물가도 비상인데요. 수입 소고기 뭐 포함해서 농축수산물 가격 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장 보러 가서 수입 소고기, 수입 돼지고기 이런 거 사려고 해도 뭐 지갑 열기가 후덜덜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얼마나 올랐습니까? 대부분 지금 보면 이제 식품 물가 역시 뭐 수입산부터 시작해서, 수입산이 오히려 국내산보다 상승폭이 더 클 정도로 지금 비싼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사실 이런 이제 먹거리 물가가 더 걱정되는 이유가 네. 지금 뭐 광물이다, 원자재 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락이 되면 바로 광산 가서 캐면 돼요. 예. 그런데 먹거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요. 네. 여기에서 보리며 귀리며 밀이며 이제 콩을 재배해줘야 되는데 이 봄철 파종 시기를 놓친 거예요. 예. 지금 전쟁통에 누가 그걸 파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1년 후에 이게 수확기가 돼야 되는데 수확할 물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대체 곡창 지역으로 곡물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네.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먹거리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먹거리발 물가 상승 압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당분간 이렇게 이제 수입산의 경우 이제 수급이 맞지 않고 수요는 많은데 오히려 이제 공급하는 측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곡창지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오늘 한은도 아마 올해 2월에 전망했던 물가 상승률이 당초 3.1%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4%대 물가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상당 기간 이제 먹거리 물가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재료값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걸 써서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외식비도 올랐습니다. 6.6% 올랐는데 1998년 이후에 가장 큰 폭 상승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품목들이에요. 2020년 기준 458개 품목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치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기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 가운데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해요. 이게 144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식품 먹거리 있고요. 앞서 제가 먹거리 물가 많이 뛰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전월세, 생활 물가 지수가 포함이 돼요. 전월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거비 부담도 많이 늘었죠. 여기다 장바구니 늘면서 마트에서 구매하는 먹거리 가격도 올라서 서민들의 부담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건데, 이 생활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5%가 올랐습니다. 뭐 체감하시는 분은 아마 더 이 이상으로 더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특정 물품만 구매하게 되거든요. 마트에 가면 주로 먹거리 같은 걸.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제 장 보러 가시면은 체감 물가가 1,000원 단위, 2,000원 단위로 올랐는데 5% 올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표 물가와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경기 회복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더 걱정스러운 게 꼭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정말 이제 물가와 함께 이제 고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물가만 올라가고 성장은 오히려 꺾이고 침체를 우려할 단계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우려스러운데요. 미국이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이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달라지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긴축하겠다라는 겁니다. 3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는데 올해 6차례, 내년에 한 3, 4차례 이상, 예. 그리고 적어도 빅스텝 0.5% 천천히가 아니라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미국의 이제 단기 그리고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이 국채 수익이라는 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면 중장기로 장기로 빌려준 것보다는 좀 저렴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미국의 1970, 80년대 이후 6차례 걸친 경기 침체 이전에 이런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이 혹시나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만 오르는 이른바 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예.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또 올릴지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물가 오른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 첫 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관심은 이제 인상률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네.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이 근로자들한테 고통받는 게 물가거든요. 예.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제 임금 인상을 책정할 때도 물가 인상분을 굉장히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는 사실 노, 사, 정 각각 9명의 대표가 이제 논의하게 같이 되지만 논의하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1988년 이후 정말 만장일치로 합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 중재위원인 정부의 추천 인사가 이제 결정하는 구조인데 네. 인상률에 대해서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노동계에서는 무슨 얘기냐? 현 정부에서 시간당 10,000원 이 최저임금 보장했는데 예.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10%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을 해야 시간당 10,000원이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자릿수 이상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핵심 키는 아마 이제 중재위원들이 네. 아마 이제 뭐 굉장히 파행을 겪겠지만 중재위원들이 중재가를 제시하면서 그걸 결정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 인상률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업종별 차등 적용 이거를 대선 때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좀 이번에 쟁점이 될 전망이죠. 맞습니다. 그동안은 누누이 안건에는 올라갔는데 찬반 투표를 거치면 부결돼 왔어요. 예. 그 논리는 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그동안 소상공인들 경영계업 쪽에서는 꾸준히 이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수용력, 최저임금의 수용력이 다 다르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전부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반영하자, 현실적인 상황을 좀 반영하자라는 게 경영계 주장이었다면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업종별로 좋은 이제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 예. 낮은 업종 구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또 떨어뜨리는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예.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현 정부의 어떤 인수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역별 그리고 이제 업종별 예. 최저임금의 차등화 방안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예. 이번에 반영이 될지 예. 아니면 이제 다음 기회에 반영이 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금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기한이 지켜진 적 거의 없죠.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한 번 해봤고요.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1988년. 지역별로는 아예 근거가 예. 없고요. 그래서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에 이제 만장일치로 한 건 한 7번 정도, 나머지 대부분이 다 이제 중재위원들 일부는 이제 밖으로 이제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일이 번번하게 발생해 왔는데 지난해에도 시한을 넘겼어요. 7월 중순까지 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세임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만큼 아마 예. 이제 노사정이 얼마나 이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좀 예.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사정 의견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노사 관계상 아마 디데이를 맞추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